안녕하세요. 라오케알입니다. 라오스를 상징하는 가장 대표적인 건물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비엔티엔 중심에 있는 바투사이 독립기념문이고 나머지 하나는 바로 탓로왕입니다. 라오스를 여행하시면서 거의 100% 찾아가는 사원이 바로 탓로왕입니다. 하지만 탓로왕을 방문하는 여행객 대부분 탓로왕을 배경으로 인증샷을 찍고 더운 날씨에 항복하고 발길을 돌리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탓로왕이 얼마나 라오스를 대표하는 건축물인지는 라오스의 화폐에도 등장할 뿐 아니라 라오스의 국가 휘장에도 들어가실 정도로 라오스인에게는 자부심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신성한 탑이라는 뜻인 탓로왕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초의 탓로왕은 지금의 모습과는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라오스 역사가 굴곡을 겪으면서 지금의 모습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일단 탓로왕의 건설 역사를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탓로왕은 기원전 3세기경에 인도의 마오리 왕조의 아쇼카 왕이 파견한 승려들이 건설 당시에 부처님의 가슴뼈를 가져와 탑에 봉인했다고 합니다. 진신사리이죠. 하지만 탑은 13세기 크메르 제국의 침입으로 파괴가 되었습니다. 방치되고 있던 탓로왕은 16세기에 이르러 루앙 프라방에서 비엔티엔으로 수도를 옮긴 세타테라 왕에 의해서 재건됩니다. 그래서 탓로왕 앞에 있는 동상이 탓로왕을 재건한 세타테라 왕의 동상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 채널에 라오스의 역사 3편에 세워지게 된 배경이 설명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상 마지막에 링크를 걸어두겠습니다. 하지만 이 탓로왕은 19세기 초에 태국 시암의 침략으로 심하게 파괴되어 버립니다. 파괴된 채로 계속 방치되었다가 프랑스가 라오스로 영역을 확장할 때 프랑스 출신의 건축가자 탐험가였던 루이스 델라포트가 1867년 탓로왕을 조사해서 상세한 도면을 그려냅니다. 그리고 1900년대 들어가서 대대적인 복구 작업이 시작되게 됩니다. 1930년에는 재설계 복구를 하였으나 중국인들이 노략질을 해서 상당한 유물이 소실되기도 했습니다. 프랑스가 탓로왕을 다시 복원하기 위해서 애를 썼으나 태국과의 전쟁, 2차 세계대전의 영향으로 제대로 복구되지 못했습니다. 복구와 방치가 반복되고 있다가 드디어 1995년에 복구가 끝나서 지금의 모습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탓로왕의 구조는 3단으로 만들어졌습니다. 1층 6개는 신도들이 모여 예배를 드리는 기도하는 공간으로 불교 신앙의 공동체적 측면을 반영합니다. 이는 불교의 기초적인 가르침과 윤리를 배우고 실천하는 장소입니다. 여기는 다양한 불상과 불화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들 불상과 불화는 불교의 다양한 경전과 부처님의 생애가 묘사되어 있습니다. 2층은 색계입니다. 수도승들이 수행하는 공간으로 깊은 명상과 수행이 이루어집니다. 2층은 불교 수행의 중요성을 상징하며 개인의 영적 성장을 나타냅니다. 3층은 무색계입니다.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2층은 부처님의 사리를 모신 신성한 공간으로 최종적인 깨달음과 열반을 상징합니다. 이는 불교 수행의 궁극적인 목표를 나타냅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면 탓로왕의 크기는 한 면의 길이가 1층은 68m, 2층은 47m, 3층은 29m입니다. 탓로왕의 전체 높이는 45m입니다. 아파트 15층 높이죠. 3층 스투파는 무색계를 상징하고 황금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나머지 단은 황금색 페인트로 칠해져 있습니다. 2층 색계는 불교에서 깨달음의 377도품이라는 37개의 수행 방법을 상징하는데 이는 상징적인 숫자인 30개의 스투파로 만들어졌습니다. 1층 6개는 회랑이 있어서 탑을 중심으로 일반인들도 초를 들고 위안티안이라고 불리는 탑돌이를 할 수 있습니다. 탓로왕을 둘러싸고 있는 높은 담장은 불교의 경계를 상징합니다. 이는 신성한 공간을 세속적 세계와 구분하는 역할을 하며 불교 신앙의 보호와 순수를 의미합니다. 사원 곳곳에 새겨진 연꽃 문양은 청정함과 깨달음을 상징하며 불교 신앙의 순수성을 나타냅니다. 나가는 불교에서 보호자 역할을 하는데 사원을 악의 세력으로부터 지켜주는 상징적인 존재입니다. 코끼리는 불교에서 지혜와 힘을 상징합니다. 이는 부처의 가르침이 강하고 지혜로움을 나타냅니다.
탄노왕은 우리가 언뜻 보이는 황금색 건물 말고도 부속 건물들이 동서남북에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남아있는 사원은 북쪽의 왓 루앙 느아와 남쪽의 왓 루앙 따이만 남아있습니다. 북쪽 사원은 크게 볼 것은 없지만 남쪽 사원은 지금도 제대로 절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라오스 사람들은 탄노왕을 중심으로 매년 탄노왕 축제를 냅니다. 세타테라 왕이 탄노왕을 재건할 당시 왕인 자신이 불교의 수호자로 백성을 각인시키고 깨달음을 얻으려는 목적을 가졌습니다. 매년 탄노왕 축제를 열어서 지방 관리들에게 충성 서약을 받는 장소로도 이용했고 백성들을 불러 모아서 공덕을 쌓고 수행을 하도록 하여 백성열의 결속력을 높이는 데도 이용하였습니다. 그 전통이 지금도 남아서 백성들이 어떤 구조물을 만들어서 시가행진을 한 후에 탄노왕을 세 바퀴 돌며 소원을 빌기도 합니다. 11월쯤 탄노왕 축제가 열리는데 라오스 전역에서 라오스의 불교 신자들이 탄노왕을 찾습니다. 라오스인들은 평생에 한 번은 꼭 참가해야 할 정도로 여기 오는 인파가 어마어마합니다. 탄노왕 축제 때 라오스를 찾는 외국인들은 이런 모여든 인파로 인해서 축제에 참가하기는커녕 교통 통제로 인해서 탄노왕에 접근하는 것조차 불가능합니다. 그때 오시면 거의 100% 탄노왕을 보실 수 없습니다. 현재의 탄노왕은 종교적 상징물인과 동시에 국가의 상징물로도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라오스의 대표하는 가장 중요한 건축물로서 지정하고 보호하고 있습니다. 탄노왕 광장 주변에는 국회의사당도 있고 각종 국가 행사를 탄노왕 광장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탄노왕의 용도가 라오스 정부 그리고 과거 세타테라 왕도 그랬듯이 종교의 상징물인 탄노왕을 통해서 라오스의 공산당의 체제의 견고함을 나타내고 라오스 국민들에게 각인시키는 정치적 용도로도 잘 이용하고 있습니다. 혹시 라오스에 오셔서 탄노왕을 방문할 기회가 있으시다면 탄노왕 배경으로 인증샷도 찍으시고 비교적 관리가 잘 되고 있는 남쪽 사원에도 잊지 말고 꼭 방문하시는 것도 좋은 볼거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낮에는 탄노왕을 감당하는 것이 힘드시면 탄노왕 야경도 정말 멋있으니 밤이라도 꼭 가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라오케아르였습니다.